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코가 향기를 맡으려면 코를 관장하는 장기가 중요해야 되겠죠. 코를 관장하는 장기는 알다시피 폐입니다. 폐가 튼튼해야 코가 튼튼하고 코가 튼튼해야 향기를 제대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군 중에서 폐랑 코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넘버원, 바로 이제 도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 식품, 요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한자를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날렸었습니다. 한자로 설명드리면 이건 바로 다들 아실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길경입니다. 길경. 도라지죠. 도라지. 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판단할 때 이제 영양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영양 중심으로 도라지 얘기 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영양 성분으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3대 영양소, 그러면 단백질,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3대 영양소.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5대 영양소로 조금 더 넓히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6대 영양소까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대 영양소는 뭐냐?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피토케미칼. 피토케미칼은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 음식, 식물이든 뭐 그게 동물이 됐던, 특히 이제 식물의 그 특유한 향, 특유한 화학 성분, 특유한 정류 성분을 이제 일컫는 거죠. 피토케미칼. 전통적으로는 이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기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미. 전통적으로는 음식을 파악할 때 또는 영양을 파악할 때 기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기미에서 이 미는 뭐냐면 맛입니다. 맛. 그래서 입에 넣고 입 주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이 5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운은 뭐냐? 코로 느낄 수 있는 것, 향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건 피토케미칼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피토케미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가 건강을 해야 여러 가지로 정신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6대 영양소인 피토케미칼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도라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라지의 피토케미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가 중요한데, 코가 향기를 맡으려면 코를 관장하는 장기가 중요해야 되겠죠. 코를 관장하는 장기는 알다시피 폐입니다. 폐가 튼튼해야 코가 튼튼하고, 코가 튼튼해야 향기를 제대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군 중에서 폐랑 코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넘버원, 짱은 바로 이제 도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도라지의 힘이, 어떤 도라지가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라지 그러면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이 도라지 그러면 나물로도 많이 먹고, 또 뭐 조청을 낼 때도 많이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먹는데, 뭐 도라지니까 식물이니까 뭐 식이섬유도 있을 테고, 그냥 뭐 목에 좋다는데 조금 더 먹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이 전통적인 기미론으로 볼 때는 도라지가 몸에서 작용을 하는 부위는 굉장히 소규모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 몸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딱 여기에만 작동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목에서부터 코까지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눈이 있고, 여기에 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입이 있으면 딱 도라지는 요 주변, 입과 목, 코 약간 아래쪽, 그리고 입과 목,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국소적으로. 그래서 도라지를 먹고, 실제로 도라지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는 분이 나 도라지 먹고 변비 해소해,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도라지가 뿌리 식품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우엉은 변비 해소하려고 먹습니다. 근데 도라지를 가지고
변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욕먹게 되겠죠. 왜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도라지가 목에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비계하고에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우엉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엉은 아래쪽에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사포닌이 많은 뭐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사포닌이 풍부한 우엉은 배꼽 중심으로 이렇게 상하로 따졌을 때 하에 작동을 하는 거고 도라지는 특징적으로 목 주변에 작동하는 거면 그럼 사포닌의 대표적인 게 인삼인데 인삼은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인삼은 위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인삼은 위로. 그래서 상체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질 때는 인삼을 먹는 겁니다. 하체에 힘이 빠질 때는 우엉을 먹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목이 답답하고 뭔가 목에 가래가 끼는 것 같고 목이 불편하고 그 기침이 나는 데는 뭘 먹느냐? 인삼을 먹거나 우엉을 먹지 않고 도라지를 먹어왔던 거죠. 그래서 특정 음식이 특정 부위에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이 기미론이 되는 겁니다. 기미론. 이 기미론에 따르면 모든 식물과 동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특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동식물에도 MBTI가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도라지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목 쪽에 작동하는 그런 MBTI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 불편할 때는 도라지를 많이 먹는데요. 또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게 도라지가 나물로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년근이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도라지가 목이 안 좋을 때 드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도라지 먹어도 목에 있는 가래, 목기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포닌 함량이 많은 식품들은 대개 근수가 1년에서 2년, 3년까지는 사포닌 함량이 약효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언제 발휘가 되느냐? 4년차, 5년차, 6년차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목을 좋아지게 하는데 쓰려면 4년, 5년, 6년차 도라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1년차 나물을 먹고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거 가지고 약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수가 높은 것. 연수가 높을수록 인삼도 4, 5, 6년산으로 넘어갈수록 그 가격대가 높아지는 것처럼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년, 5년, 6년산이 유통이 되거든요. 가격대가 더 이제 비싸지게 됩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6년산 이상이 되게 되면 재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옮겨 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21년산까지 또 있고 20년산도 있지만 가격대가 점점점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도라지를 목에 쓰실 분들은 연수가 높은 거를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알지만 연수가 높을수록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이 많아지게 되고 쓴맛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쓰실 때는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살짝 데치거나 또 많이 데치거나 조금 더 이제 끓이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도라지를 쓸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기존 조청이 있으면 그 조청에다가 도라지 처음 끓여서 아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도라지를 푹 익혀서 끓인 그 물을 조청에다가 넣고 도라지를 잘라서 조청에 도라지 다리 물과 조청 건더기 자른 거를 넣고서는 또 약불에 조금 끓여가지고 졸여서 그렇게 이제 도라지 조청 형태로 해서 하루에 한두 숟갈 정도 그렇게 드시는 게 또 가장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을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산에 약초를 캐거나 산에 뭐 나무를 캐거나 할 때 줄기를 또 끊어 보게 되면 줄기에서 그냥 뭐 물이 나오거나 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그런 줄기도 있고 톡 끊었을 때 흰 진액이 나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약효가 있고 고등 식물이냐? 그러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게 약효가 있는 겁니다. 하얀 진액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약효가 이제 없는 거죠. 이 도라지는 꺾었을 때 대표적으로 하얀 진액이 나오는 식물입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랄 때 잎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도라지인지 아닌지 물론 보라색이나 흰 꽃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탁 끊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이파리가 이제 4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꺾었을 때 하얀 진액이 안 나옵니다. 그럼 비슷하게 보이고 이파리 수도 더 많아서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약효가 없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잔대 한자로는 제니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도라지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요거랑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파리가 5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파리 5개가 이제 뭘까요? 인삼이 5개 있는 것은 오가피, 인삼, 산삼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파리 개수가 많은 게 더 고등식물이고 또 약효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4개, 그 다음에 3개. 그러니까 도라지가 아무리 좋지만 인삼, 홍삼에 따라갈 수는 이제 없는 거죠. 사포닌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파리의 수혜 때문에도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이파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커팅을 했을 때 이제 하얀 진액이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식물이 얼마만큼 이제 고등 식물이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얼마만큼 이제 약효를 주는지까지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도라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